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27일자 조선일보에서 최강욱 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이런 제목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가 26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작년 4월에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편취와 녹취록상 이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법세련에서 움직였습니다. 작년 4월 중순에 최강욱 대표를 고발을 했었죠. 그때 고발됐던 사람이 두 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희석 최고위원과 제보자 X 두 분까지 함께 고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9개월이 지난 현재 최강욱 대표만을 이제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이 김성애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강욱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한 스토킹을 이제는 좀 중단해라. 지금껏 윤 총장의 이 검찰 측에서 무려 3번째로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했는데, 첫 번째 기소는 공직기관 그 비서관 재직 당시에 그때 당시였고, 이때 피해자의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진행을 했던 부분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하는 그날 밤에 갑작스럽게 또 두 번째 기소도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기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소 내용에 대한 이 재판 선고가 있기 그 전날에 또 역시나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본인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한 번도 없이 총 3번에 걸친 날치기 기소의 그 문제점들을 꼬집으면서, 이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의 휴대전화는 열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문제의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데, 이를 수사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를 하고 감찰을 진행했던 한동수 이 감찰부장을 또 수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최강욱 대표는 이처럼 날치기 기소를 통한 소위 보복성 수사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윤석열의 지난 발언도 함께 언급을 했죠.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보복은 아니다, 무관하다, 그리고 우연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세력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연이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연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의 일들은 과연 아무런 인과관계 없는 우연이다라고 그 타당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터트릴 기회를 이리저리 재가면서 기소하지 않고서야 애써 우연이라고 포장하기도 힘든 정말 기가 막힌 이 3번의 기소 타이밍, 윤석열 최측근의 한동훈을 건드리자 이 건드렸던 이들이 줄줄이 기소가 되고 수사되는 등의 그 모습들,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개혁에 그 목소리를 내고 말뿐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그 최강욱 대표가 그저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겠죠. 그에 대한 보복으로 보기에 충분한 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내일인 28일 오전 10시 최강욱 대표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최강욱 대표는 27일 오전 11시 58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첫 사건 재판의 최후 진술 내용을 전문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좀 그대로 읽어서 전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건 재판의 최후 진술, 내일 결과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주장을 경청해 주시고 심리에 집중해 주신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에 부여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느라 검사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조원은 친한 선배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했고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선배 아들을 대해주길 바랬고 수회 제 사무실에 와서 체험을 하며 장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흥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쭉 이어오던 인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공소 사실은 A4 용지 한 장 반에 불과합니다. 사건 기록은 13권에 달합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명백하게 한 사실을 없다고 하려니까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계속 발동됐습니다. 공무로 바쁘고 검찰의 악의를 과소평가한 저의 약간의 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너무나 많은 상상력과 논리적 비약을 가하면서 본인들이 제기한 공소사실조차도 부인하려는 듯한 그 입증을 해서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의아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어이없고 아이들과 처만 있는 집에 경비실에 속이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침입을 했습니다. 문을 30여 분 동안 계속 두드리면서 왜 검찰에서 부르는데 안 나갑니까? 라는 질문을 고성으로 반복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뉴스에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가 벌인 일입니다. 추후 채널A와 검찰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 계신 검사들과 언론인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소된 날은 설날 연휴를 앞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검찰총장이 반드시 인사발표 전에 지시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검사들은 소속기관인 중앙지검 검사장의 의견을 부인하고 심지어 조소하는 듯한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저로서도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명백합니다. 조국 장관이 일가족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번 공판의 진행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가족 간에 내부적으로 오간 얘기를 현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 자꾸 제시되고 설명되는 과정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 없고 복잡한 사건이 될 수 없는데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도대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언론에 보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기소하기 전이나 후를 거쳐서 일관됐습니다. 피고인인 저를 비난하는 기사는 무수히 쏟아져 나왔고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적 과장이 횡행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명의 검사가 직관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들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이 간단한 사건에 공소장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되는 이 사건에 핵심을 요약하면 2-3줄로 끝나는 사건에 8개월 동안 대한민국 5명의 검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의 선별적이고 정치적 기소는 또 다른 입증 자료를 제시해줬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 기초에서 저를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역시 기소된 피고인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선택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명백한 선별적 기소라는 점이 심지어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도 징역 1년형을 구형합니다. 징역 1년을 구형할 만한 사건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공정을 저해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범행이라고 주장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어겼다, 제대로 입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피의자라고 우기면서 피의자도 아닌 사람에게 겁박을 가하는 검찰 내부 규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입건한 날짜가 언제냐? 입건을 해야지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 번 물었는데도 결국 얘기하지 않았고 막판에 겨우 이 성명 요구를 하니까 1월 9일이었다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1월 9일날 피의자가 된 사람이 그 이전의 피의자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관련하여 최근 검찰총장이 본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서면 진술로도 충분한 것이었는데도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본인들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는 이렇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되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으로서 다른 이들이 명백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각종 방식을 통해서 방해가 횡행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 조직이 일어나 인권 보장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검찰에서 취급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재판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검찰이 한번 흠집내기로 마음먹고 괴롭히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를 상대로든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그것을 부풀려서 몇 달 동안 새해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러한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용기 있는 판단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권 남용에 관련해서 그동안 대법원이 제시한 여러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법과 시행령에 위배된 내부 규칙에 위배된 여러 가지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실체적 판단으로 무죄를 받는 것보다 검찰이 이러한 폭주, 이러한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헌법이 그러한 사명을 부여한 곳인 법원에서 그 결론을 맺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가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많은 분들의 시간을 뺏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긴 말씀을 경청해 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그 전문의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갔었죠. 어떤 내용이지? 그 재판 과정에서의 이야기들이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법부와 이 검찰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최강욱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 옳은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법부의 판단은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 세 번째 기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기는 했는데 역시나 기어이 저질렀다고요. 정진웅, 한동수 그리고 자신까지 이 검언 유착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반면 범죄를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보호하는 목적 외에는 달리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최강욱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 모두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검찰 특수통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패턴이죠. 우리가 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의한 피해자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개혁의 최전선에서 이 검찰에 의해 그리고 언론과 국힘에 의해 끊임없이 난도질당하고 이 희생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윤 사단의 그 검찰 폭주기관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이 검찰 비위에 대한 소식은 점점 언론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